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좀 나른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에 제정이 되어서 2020년도에도 6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었는데요.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과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 못 아직도 했습니다. 업무 죄송합니다. 파악 중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언제까지 업무 파악 중이실지. 청소년 과장님이시니까 파악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나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명시된 통행금지 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이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지요. 네. 행감 보고서 저희 작성 전에 해당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조례에는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그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함께 자세한 지번과 거리 현황이 첨부되어 있고요.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별표의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네. 이 구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알 것 같습니다. 어디? 평택동 아닙니까? 평택동 어디 구역일까요? 현재 재개발 구역 들어가는데 그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렴풋이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드려야 되는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이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현재 저희 평택역 주변 사업 정리하는 구역 성내매 집결지라고 하는 그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 통과가 되어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조례에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15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기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해제 결정 그 절차 등 있는지 해서 이제 절차 밟아 주시길 바랍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자매결연도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과 충북 제천시 각각 19년도와 22년도에 체결을 했고 의회에서도 저희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행감과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를 드린 적 있었던 내용인데요. 행정을 위한 결연보다는 저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행정을 위한 결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제안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자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민원센터 자료에도 시민분들 건의가 같은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과정이 지난 행감 이후에 시민을 위한 자매결연, 도시와의 혜택들 검토 대안이 모색이 되셨고 진행 사항이 있나요? 네, 지금 제천하고 신안 쪽하고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해서 먼저 제천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제천에서는 저희 쪽에 이제 공문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제천에서 왔고 저희도 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례나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우리 쪽에 할인 가능한 것 그리고 제천의 관광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인 가능한 부분을 저희한테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양쪽에 교류할 때 서로 시민들이 갈 때 관광지 할인이라든가 입장료 할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데서는 서로 상호 이해가 맞아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입장료 할인할 건지를 일단 검토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농산물 분야입니다. 농산물 분야는 제천하고 우리 쪽에 이제 그쪽도 이제 농촌 이제 뭐 쌀도 재배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자매도시니까 자매도시의 물건을 농산물을 좀 팔아주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 농특산물을 상호 평택시 홈페이지에 그 링크를 걸어서 로컬푸드 링크도 걸고 우리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링크 거는 것도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천은 그렇게 진행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천 쪽에 우리가 이 조례나 규정이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제천 쪽 그 자매 담당 그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특정한 시기에 이런 분들이 가시는데 단체 공공기관 성격에서 이런 가시는데 안내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제천시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지금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양 도시의 교류 관련 그런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하지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천 시민의 날이나 우리 그 평택 시민의 날 서로 이제 영상도 보내드리고 시장님 영상도 축하 영상도 보내고 해서 교류가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이제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향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 분야도 우리가 이게 행정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광이나 농특산물 또와 더불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요번에 요거 그 부수 제천 쪽하고 이런 것들 협의를 하면서 문화예술도 어떤 식으로 교류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로컬 푸드센터에 신안 이제 소금을 갖다 놨는데 왜 우리는 물건을 못 갖다 놓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수차례 그쪽에 우리 수표원이 쌀하고 배를 얘기를 했는데 물건을 갖다 놓는 거는 자기도 그쪽에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지만은 그 관련 그 코너 농산물 판매해 줄 수 있는 코너를 신안이나 평택시 서로에 링크를 걸어주거나 그 로컬푸드 센터에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선에서 일단 얘기가 됐고요. 신안도 제천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할인 분야나 여러 가지 기타 교류 분야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문서로 오고 가면서 서로 그 호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교류의 실익을 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그 링크를 걸어주는 게 판로개척의 의미는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시민들 전체를 위한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구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까지는 아직 혜택 몇 프로 할인하겠다는 것까지는 안 갔고 여기에 지금 우리 로컬푸드 센터에 신안에 소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신안에서는 다 전국적으로 판로가 나가는 상태로 나가지만 할인율을 몇 프로 갖고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안도 물론 이제 2019년에 시작이 됐고 제천도 작년에 시작이 됐지만 교류란 부분이 이제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안 같은 경우도 저희 자치단체만 저희 시만 교류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17개, 18개 정도가 있어요. 제천도 한 15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그쪽 사정도
우리 평택시만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매 도시의 상황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할인율이나 이거를 뭐 단시간 내에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차후에 양 도시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른 지자체의 협의를 하도록 사정을 하겠습니다. 다 봐주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의 사정을 이렇게 인지시키기엔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신안하고 그 제천 쪽의 입장이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다만 저희 쪽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냥 행정교류로 끝나는 부분 저희도 물론 이제 의회 여러 가지 뭐 행정사무 감사뿐만 아니고 업무 보고 때도 이 소재가 이제 단골로 계속 이제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희도 자매 도시하고의 관계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여러 과장님 가지 생각하고 그러면 타 지자체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는 대표성을 띠고 서로 얘기할 수 없다는 그 어떤 대표적인 상품도 없고 그런 거래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해달라 요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평택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해줄 테니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지야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없죠. 캠핑장 내리 캠핑장하고 진이천 유원지 그 할인하는 거로 일단 그쪽에 제시를 했고요. 제천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옥순봉터에서 그 몇 군데가 있거든요. 철렁다리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몇 가지 지금 있는데 관광지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은 평택시의 관광지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그게 이제 단지 우리 자치행정협직과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하셔갖고 국장님도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요. 다음 회기 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도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 주시니까요.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이제 신안하고 이제 제천 뭐 그쪽에 뭐 이제 문화 관광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뭐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시민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서류로 이제 서면으로 이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제 차후에는 보다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아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시민에게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시면 본관 지하 1층에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네. 예, 지하 1층에 여성 보건실, 특사경 조사실, 지하 사무실로 이제 공간을 새로 꾸미신 것 같아요. 조성 공사를 하셨어요. 과장님, 이 공사가 편성목과 통계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집행하실 때. 구체적으로 지금 뭐 그 편성목 통계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사 및 시설 청사 유지 관리 쪽일 것 같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요. 네네. (437페이지에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그 사무실 배치하시면서 연간 부서들을 이전하고 새로 조성하신 거고요. 네, 예. 예. 그러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외벽공사 개선 공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편성목과 통계목으로 들어갈까요? 그거는 (437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성면 외벽 보수공사가? 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바로 계약서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르게 여쭤볼게요. 시설비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그러면 그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시설비로는 저기 설계 용역부터 공사, 그 관급자재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네. 시설비에는 예.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린 내용이 다 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 운영비로 들어간 거랑 시설비로 들어간 것에 대한 거 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운영비로 들어간 거는 그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지금 계약서에는 조성공사, 본관 지하 1층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로 해서 여성보건실, 특사경 조사실, 지하사무실 조성 공사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좀 아까 일반 운영비,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답변 주셨고. 아니 일반 운영비가 수리비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그 시설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예. 그 설계비부터 해가지고 예. 예, 공사비 네. 예, 그리고 자재비 이렇게 그렇- 됩니다. 예.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 배치 공사 이거는 왜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로 들어가 있을까요? 그거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예산 편성 기준안에 보면 대규모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의 대규모 도장 공사비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집행 내역으로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두 개가 다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개의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도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 배치 공사에 대한, 근데 이게 또 같은 업체예요, 공개롭게도. 어쨌든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올리실 때, 이 편성하실 때 하나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일반 운영비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이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감사관실에서도 각 계약들 일상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분명히 이 업무 편함이 있고 예산 편성안이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검토를 해야겠지만 저희 역시도 지금 계속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밖에 제가 다른 계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범 국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서 제 바쁜 일정과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이시기를 믿고 싶습니다. 저희 의회 기능을 집행부에서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것이라고 믿고 염려를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예, 어떤 일관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업, 용역, 물품 각 계약들이 조금 담당자별로 기준이 좀 애매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임 담당자님께서 선임 팀장님이든 어쨌든 업무를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신다거나 업무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느냐 자산의 개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재무제표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큰 개념으로 보면 전체적인 결산을 했을 때에도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좀 두리뭉술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제 의회를 이제 가을에 저희가 이제 자체 본예산 세우고 이제 12월에 이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집행이잖아요. 집행이고 이제 예산 편성 지침대로 과목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한 거기서 세워진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국가개혁법이나 지방개혁법에 의해서 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회계계획법 계약에 관한 거는 회계과 각 관서별로 이제 집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부서별로 이제 회계과 감사관실에서 이제 일상감사 받고 뭐 이제 도감사라든가 뭐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자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회계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네, 이정화 의원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1년 지내시면서 많이 업무에도 익숙해지시고 깊이가 생기셔서 다른 과 것도 같이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하셔서 더 정책 준비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 사회적 기업 우수 구매 비율 이제 뭐 2점 몇 프로였는데 1%대로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우리 평택시의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생태가 크게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이제 구매 비율을 높여 놓으면 다른 시군의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자칫 우리 사회적 평택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태계가 커지는데 장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 지점들을 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게 행정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사회적 기업의 애로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괴리되어서 이제 행정의 논리로 이것을 재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사회적 기업의 물품 구매를 총무국에 말씀을 주는 이유는, 행정자 치국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각 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구매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담당과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 매칭데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매칭데이가 있었습니다. 참여했던 기업의 대표자분들께서 참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오셨다가 구경하시고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걸 꼭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담당과는 되게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애로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 뭐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식품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종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뭐 청소년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행사 자체를 사회적 기업
기업이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전체적으로 높여질 수 있고 사회적 경제의 이 생태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 기준 인건비 관련돼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곳들이 좀 공동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준 인건비뿐만 아니라 중앙투자심사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부결이 되는 것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얼마 전에도 도서관도 수차례 이제 부결되는 과정에 어렵사리 이제 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생활인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사께서 본인들이 제주 도민의 인구보다 관광을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 거기에 따라서 버려지는 쓰레기, 쓰이는 물, 뭐 교통, 체증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인구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실제로는 본인들 세수로 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 평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카운팅되고 있는 게 58만 몇천 명의 인구이지만 물 사용량을 보면 70만의 인구를 훌쩍 넘긴 도시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소요가 훨씬 많아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건비를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페널티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군들이 좀 공동 대응을 해서 이게 생활 인구를 대응하기 위한 그 총액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해 보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 보고를 앞에 이제 설명을 주시면서 국장님께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징수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징수과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더라고요. 전국에는 체납 징수 기동팀 이제 김영원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 저희가 작년에 1조 5,750억을 징수를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세정과 직원들이 이제 포상도 받고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 5년간 계속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징수율과 정리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거치는 돈은 삼성의 효과와 대기업 그 중견 기업들의 효과로 거치는 세금들은 정말 많아지지만 거둘 수 있는데 걷지 못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총액 인건비의 제한도 있고 정부에서 5년간 이 인원을 동결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징수기동팀이 한두 해의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20년도에서 또 이제 정일구 의원님이나 이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셨었고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총액인건비 문제나 조직을 함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기에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보았을 때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것들도 물론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도 충분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도 충분히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5년치의 결과치를 보면 세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충분히 다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5년간 지난 5년간 434명의 공무원이 늘었는데 이게 2018년 대비 23%의 그 공무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납징수기동팀은 이제 조성되고 있지 못하는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직렬별 공무원 비율을 이제 맞춰야 된다라는 이 뭐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저희 의원님들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저희들의 고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세정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고민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를 키시려고. 일단 뭐 이제 그 우리 시가 뭐 세수 규모라든가 이제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 신생 법인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법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누수 없는 이런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별도로 그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누수되는 거 이제 뭐 못 받는 것들 그거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현재 그 임기제 2분 지금 현재 세정과에 이제 징수과에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체납세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세 관리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과 같이 기동팀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 365 기동 뭐 이런 것처럼 뭐 예전에는 뭐 이제 가택 수습도 하고 그런 활동도 했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고액 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뭐 TV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집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가택도 이제 수색을 해서 뭐 압류물품에서 압류물품 공매 활동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기동팀 신설은 뭐 저희 부서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스스로에 의한 세정과 세무과 양계 출장소 세무과에서도 이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도 저희 이제 인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행정자치국에서도 고민을 해서 세수를 보다 더 결손 처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조금 비틀어서 보면요. 세수 노력 안 해도 많이 거치니까 손 놓고 있는 걸로 비틀어서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이제 세금이 안 거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권고를 하거나 고지서를 보낸다고 이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벼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와 정보통신과 같이 이제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 시민들께서 저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각 과에 가서 이제 그 과장님을 뵈러 가고 그러면은 과장님 자리가 어딘가 이제 시청 가서 이렇게 보고 팀장님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방 앞에 이제 과 앞에 사무실 앞에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업무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무원 공직자분들과 같이 시의원님들은 이제 조직도 앱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얼굴 매칭이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과장님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민원인분들은 어쨌거나 부탁하러 가고 들어오려니까는 가서 사정하러 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러 들어가시는 이제 민원인들보다는 들어갔을 때 그 좀 매칭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국장님들 총각대 사진 붙어 있고 막 그래서요 좀 그런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인율해 주신 게 이게 시민들에 대한 좀 예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내놓고 있으신 것 같아서요. 좀 예의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직도 앱 제 핸드폰이 기종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팝업이 안 뜨고 있더라고. 전화가 오면 팝업이 떠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과장님? 아이폰 기종은 안 돼요. 아니요, 제가 갤럭시입니다. 그 갤럭시인데요. 잘 운영이 되다가요. 전화가 오면 이제 누가 전화를 주셨나 이게 팝업이 떠서 과장님이 전화 주셨구나, 팀장님이 전화 주셨구나 해서 이것 때문에 전화 주셨겠네요. 이제 좀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게 안 뜨더라고요.
해서 한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신 분들 뜨시나요? 아 그래요? 제 기종 제 기종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도 안 돼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은 핸드폰 기종을 쓰는 직원분들도 똑같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인지 회계과와 이제 그 자체경영 협치과와 같이 관련된 일인 것 같습니다. 단체 지원되는 차량 문제입니다.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순찰해 주시는 그 해병대 이런 단체에 2021년도에 4대, 2022년도에 6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체는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수급 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단체 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유류비는 단체에서 자부담하시는 거죠? 이제 단체별로 네. 그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네. 다 다른데요. 보통 그 단체는 자부담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산을 해보면은 이제 자율봉본대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연간 이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최대 180만 원까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유류비를요? 운영비요. 운영비요. 예, 운영비면은 거기서 운영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쓸 수 있고 뭐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그 운영비는 이제 다른 거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류비는 이제 자부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유류 대장을 적는 것과 유류비 일지를 적는 차이인가요? 그 유류비를 적는 거는 네. 이제 차량 운행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조금에 넣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차량도 이게 이제 사적 관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우리처럼 그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유류를 그 보조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류비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또 운행 거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보조금으로 갔던 자부담으로 갔던 저희는 일단 지침상에 우리 매뉴얼상에는 전부 우리 시 체계와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명시해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유류 비용을 지원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단체 보조금 전용 카드로만 결제를 하게 되어 있나요? 보조금 나가는 거는 원칙이 지금 단체 보조금 카드로 저희뿐만 아니고 평택시의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그러겠죠. 보조금 전용 카드가 지금 배부가 돼서 그거로 지금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지원이 돼서 이 운영비는 유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그러한 경우에는 단체 보조금 전용 카드로 사용을 하지만 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자부담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먼 곳에 출장에 갔을 경우에 자비로 본인 카드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예외로 허용이 되는 거고 모든 사업 보조금과 자부담이 혼재가 됐거나 아니면 100% 보조 사업은 보조금 전용 카드로 이제 결제하는 거로 지금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작년에도 행감에서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단체별로 차량 관리하는 이 형식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와 순찰 차량은 유류 대장을 작성을 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과 자유청년맹은 유류비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통일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좀 단체별로 좀 다른 면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번 계기로 해서 네. 전부 다 일관성 있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관리 서류를 좀 정비를 해주시면서 현실적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군대 운전병들이 점검하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운행 전에는 엔진 오일이 정상인가,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정상인가, 엔진의 이상 여부와 각 부의 누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고요. 운행을 다녀온 다음엔 타이어 이상 여부와 케이블 및 벨트 상태와 케이블 및 벨트 상태를 점검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모두 다 정상입니다. 제가 받아본 모든 이제 서류는 다 정상이죠. 운행하시는 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열어서 엔진 오일이 잘 있나 싶어서 이거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녀온 다음에 벨트가 누수가 되는 것은 없나 이렇게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 현실화 시켜 주시는 게 단체에서 그 운영하시는데 양식을 좀 간편화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누가 지출을 하죠? 차량들? 보험료 관계도 네. 아까 이제 유류비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저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는 일단 자부담에서 운영하는 거로 지금 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차량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시설비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뭐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보조금에 사용하는 변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와 국민운동본부가 차량을 지원받는 조례가 달라서 그런 거죠 지금. 지금 국민운동 지원 단체는 이제 법률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용 지원 범위라든지 좀 넓습니다. 근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자율방범대 법이 4월 27일 날로 네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도 국민운동 단체와 마찬가지로 더 강화, 더 세부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보조금 차량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민운동 단체하고 준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험을 들으면 보험 명의는 누구로 듭니까? 단체로 듭니까? 아니면 회장 명의로 듭니까? 단체 명의로 그죠? 거기에 대표자가 이제 명기가 되고 있고요. 단체 명의로. 단체 명의지만 단체 명의로 거기 대표자가 이제 명시가 돼. 병기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사무국장님이나 회원들이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면 대표자의 개인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보험도 여러 종류인데 이제 거기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로 이제 그 특약을 이제 정할 겁니다. 그 대표나 그 사무국 직원을 하나한다. 지금 이게 이제 사무국의 용도로 국민운동 단체가 준 거지 회원들 뭐 쓰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다만 자율방범대는 거기에 이제 회원들이 한 20명에서 예를 들어서 한 3, 40명 정도 되면 이분들 돌아가면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시겠죠.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이하게 그런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 단체별로 다 좀 그 똑같지는 않고 조금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비록 단체 명과 대표자 명의로 보험 계약이 되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대표자의 보험료 개인에게 보험료가 영향을 가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도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보험 가입할 때 몇 명까지 이게 그러니까 연령도 정하지만은 한정을 어디에 둘 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단체 여행을 같은 경우에 특약을 들지 않습니까? 뭐 한 3일 가면은 3일 뭐 아무나 26세 이상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별로 사무국 지원에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뭐 자주 이걸 할 분들이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특약에 요거는 보험 쪽에 특약을 걸어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약 사항에 누가 이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특약이 정리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운전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건 지금 그렇게 사무국에서 사무국 용도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차량 지원 받으면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을 이제 처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이제 폐차를 해야 돼서 매각을 해야 돼서 연수가 다 돼서 신규 차량을 신청을 해서 이제 받으시는데요. 이 매각은 저희 이제 시재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체 통해서 가격 책정하고 공매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원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자유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량들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분들 차량에 관한 거는 이제 거기에 보조에 필요한 이제 운행에 필요한 운행비를 이제 일부 거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종훈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새마을에 그 먼저 낡은 차량이 있었어요. 이게 시 보조 사업으로 나갔던 차량인데 그게 내고 년한이 다 돼서 그걸 이제 매각 처리하면서 그 매각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께도 답변을 주는데 그 대금은 바로 그 다른 데 전용하지 않고 이제 이 차를 운영비로. 신차를 구입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 보조금 사업에 그 명확하게 상위 개입이 돼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지원이 되면 그러면은 국민운동 단체의 재산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시 재산입니까? 일단은 명의는 단체 명의로 되고요. 거기에 원부에 단서 조항을 겁니다. 이거는 평택시에서 지원된 재산임으로 임의 매각할 수 없으며 평택시장이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원부에다가 그거를 명시 시 재산인 거죠? 지금 따지면은 일단 명의 이전은 된 거고요. 명의 이전은 된 거고 거기 안에 그 단서 조항을 걸어놓은 겁니다. 임의로 매각을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재산은 이제 넘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각 그 절차나 금액은 그쪽에서 이제 산정한다. 그렇죠. 했는데 대부분 그러면은 중고차 업체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네요. 예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특약을 그렇게 단서를 걸어놨기 때문에 단체에서 임의대로 뭐 고물상에 뭐 이렇게 대두시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다 시에서 처리하는 그런 수준에 의해서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이게 좀 투명성 있게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단체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시에 환원할 필요는 없고 단체의 차량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 차량 운행 일지 점검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을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안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점검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단체에서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단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차량 운행 일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라는 것들이 이제 열심히 적어서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단체 차량들이 서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는데 차량 일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운행 일지 기록이 없습니다.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가 보는데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분들이 조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이 역할을 잘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참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홍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논쟁들도 있어서 아직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과 사업들이 더 붙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자치 발전에 실험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이제 자문 역할을 해 주시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현재 올해까지 14개가 전환이 됐고요. 내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읍면동이 4개 읍면동, 그 현덕, 서정, 신장이동, 통복동이 지금 선정이 돼서 올해 컨설팅에서 내년도에 전환이 되면 총 18개가 전환이 되고 나머지가 7개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전부 전환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서둘러서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원분들이 이렇게 여러 동에서도 이제 중복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서로 친하니까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이러는데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편성이 돼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동에서 받으신 주민자치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우리가 할 건데 왜 동장님이 막 그 관여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딪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서둘러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그 최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통장 선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담당 팀에 좀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쭈고 싶은 것이 유권 해석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통장으로 단독 출마하신 분을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천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그렇다면 향후 공모에서 단독 출마를 계속한다면 입대위는 계속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지금 조항의 여러 가지 유권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대위에서 거부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읍면동에다 해당 읍면동에다 얘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정당하게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대위에서 그걸 추천을 안 해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읍면동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안 되면 읍면동장 명의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먼저. 문제가 그래서. 이제 경선을 통해서 통장이 됐는데 통장이 되시면요, 그냥 동장님의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동장님이 추천하시면 되는데요. 단독 출마했을 때는 선거를 안 하고 입대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입대위가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출된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입대위에서. 그래서 단독 출마를 하셨는데 이분을 동장님에게 추천하지 않으신 거죠. 입대위에서. 단독 출마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단독 출마를 몇 번까지 계속 하시는 과정에 입대위는 계속 거부를 하고 계실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분이랑 또 다른 분이 경선을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면 입대위에서는 계속 본인들이 비토를 하셨던 이 통장 후보를 계속 비토할 수 있는가? 이분이 경선을 했기 때문에 그냥 경선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유권 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복잡하다는 관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통장님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행정의 마지막 말단의 조직이거든요. 실제로 주민분들을 만나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하시는. 근데 행정과 입대위의 체계가 이게 위계상으로 위아래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잘못 호도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출되었다고 해서 시의원이 시장님이 동장님들 이렇게 쭉 인선하시는데 선출됐으니까 나 이 동장님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오버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 선출직의 이 관계가 좀 다른 체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논의를 좀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통장의 임기 논의를, 연임 문제를 논의해 주신다고 하셨고, 최재형 의원님 말씀 주셔서 하신 김에 아파트 입대위의 임기 연임 규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한 입대위의 입대위 회장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연임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연임 규정을 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거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뭐 조례를 발의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유정화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좀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까 회계과장님 당황하시는 것 같아갖고요.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 배치 공사가 그 계약서가 회계과 그 선진지방회계구현이라는 정책 사업에 되어 있고, 공공 그 청사 확충 및 유지 관리라는 단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담당 부서 자체가 회계과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사업 부서가 담당 부서가 회계과 사업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계약서 확인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그다음에 비교 예시로 비슷한 공사 내용 중에 동일업체 오성면 주민교류센터 계약을 예시로 들었던 거라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것은 그냥 예시로 든 내용입니다. 그 오성면 교류센터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회계과 계약관리 1팀에서 협조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예시로 들고 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어쨌든 공사 발주나 품위, 계약 관련 업무가 모든 부서가 동일한 지침 하에 운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이 네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간단하게 근데 여쭤봐서 제가 이것까지는 아직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책 사업이 다른 사업인데 세부 사업이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경우에 사업비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업체의 용역을 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맞는 건가요? 이거는? 청사 그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몇 개월 차이로 이렇게 발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일,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갑자기 또 한 두세 달 만에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럽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목이 이제 그 사업이 다를 때 그거를 두 개 합쳐서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사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도 다른데 편성목, 통계목은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의 사업으로 공사로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사업이 다를 경우에 그걸 묶어서 하나로 발주하진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 안에 내용이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뭐 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같은 사업 내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각 사업이 다를 경우에 그때는 그거를 뭉쳐서 합쳐가지고 발주하지는 않고 같은 정책 사업에 이제 같은 그 목 안에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는 뭐 같이 한꺼번에 발주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시설 장비 회계과에서는 주로 시설 장비 일반 운영비에 이제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요. 그 소규모 수선일 경우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게 저희 회계과에서는 바로 알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필요할 때 발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당초에 세워진 예산들은 정책 사업으로 수변도시 브랜드 창출,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로 해서 각각의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2,100, 3,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합쳐서 주민교류센터 외벽공사라고 해서 공사건으로 묶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됐어요. 제가 이 건을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성면 예, 외벽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한 가지 공사 용역으로 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세부 사업을 합쳐서 하천 유지 관리와 지역 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세부 사업명을 가진 것에 두 가지 예산을 합쳐서 한 가지 용역으로 묶어서 공사 시행. 그게 이제 생태하천과 예, 맞아요. 발주 공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확인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태하천과 사업이지만 회계과장님이 좀 확인해서 유정화 의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회 이후에 최준구 의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